우리 연합회 아쿠스 한국회장 송대세입니다. 인사말 드릴 순서는 오늘 이 대회를 하기까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존함을 간단하게 거론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 대회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에 대할까 합니다. 우선 아쿠스 미국 총회 및 미국 전체 35개 우리 지부를 이끌고 계시는 미국의 김영길 회장님 외에 무려 120분이 아쿠스 회원들이 그런 설비 벌다 하지 않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950년에서 53년 우리나라가 누라르 위기에 있을 때 몸바쳐 싸우시고 이제는 90이 다 넘으신 소위 한국전 참전용사 KWVA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회장님은 데이빗 피켓, 부회장님은 토마스 맥큐 이런 분들이 집회기 찍고 휠체어 타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참전용사 배치호, 그 다음에 해롤드 트리그 부부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참전은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에 근무를 하신 패트릭 도나우 소장님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미국의 공직자로 계시면서 늘 한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윌리엄 코엔 부부 그 다음에 카트리나 양, 미스터 레리 사이먼 부부 멀리 시애틀에서 많은 미국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습니다. 빌 쿠퍼를 비롯한 6분의 미국인들 우리 이영윤 회장님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옛날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그 용사들이 평생 불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 바쳐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유엔 묘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무려 2,400여 명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저게 잠들어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분이고 이 순간에도 고마운 미군들이 이 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용호동에 있는 주한미 해군 사령관 코프로스키 장군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코프로스키, 오케이, 요스테다. 우리 한국에는 미군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반기문 총장님 다른 국제적인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정 전부 바꾸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반기문 총장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세계적인 저명 인사가 애국을 하시니까 더욱더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본 대회를 주관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뭐 가진 돈도 없고 부산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부산시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을 붙들고 이 행사는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흔쾌히 부산시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면서 돕겠다 하고 건사서 박정균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때 돈은 사실 보니까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산 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님을 몇 분 찾아가서
나라가 잘못되면 경제도 엉망이 되고 없어지니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지성껏 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즐기고 하는 것도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도움 듣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일어서세요. 그 외에도 정말 이 대회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실제로 기획하고 이 만들다가 보니까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원사에 어떤 스님이 한번 옆자리에 앉았다가 법원사에 한번 들려라. 그래서 들렸더니 제가 거기서 대화가 나라가 잘못되면 목탁 칠 곳도 없다. 아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스님은 여기서 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구스는 이런 거고 부산대회는 이런 거고 한참 설명을 드렸더니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니 나는 우리나라가 망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망했군요. 우리 엄마는 좋은 생각입니다. 정 여사님 일어나 주십시오. 저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님이 이 부산에는 절이 많은가 봐요. 감동사 해총 스님, 이 스님은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시더니 막 여러 가지 딱 공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덕더덕 하더니 금일금을 주시면서 어쨌든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 기왕에 스님이 일어서신 집에 우리 해총 스님이 일어서십시오. 부산에서 제가 이 대회를 해보니까 정말 인정이 많아요. 서로가 밀고 땡기고 하면서 당신이 대회장 해라 아니다 해라 이러면서 정말 그 고맹한 이런 유사 말할 수 없는데도 막 흔쾌히 대회장을 만드시면서 온갖 학생들 기술단 학생도 보내고 온갖을 스스로 다 이렇게 하신 우리 전호환 동맹대 총장님 어차피 일어선 거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를 평생 지킨 위대한 우리가 평생 존경하는 원로 한 분이 90이 넘으셨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유엔사, 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시고 우리 후배들이 존경하는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에 계시는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 푸른 천리 멀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한철수 대장님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참 옛날에 고등학교 교육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명문과 안명문이 자명하게 갈리더라고요. 특히 저는 부산고등학교 칭찬 한번 해야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출신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이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처럼 정말 이쪽 저쪽 훨씬 87세 이렇게 되시는데 정말로 그분은 병원에 대학병원 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온 제자들 대학병원 원장 하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산천에도 가봐라 어디도 가봐라 담은 얼마나도 그분의 성의가 저는 고마워가지고 찾아가고 해서 제가 이 대회를 하면서 별명이 앵벌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저 유명철 배원장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분한테 찾아가봐라 하고 소개한 분이 부산고등학교 지금 서울에 계셔서 맹미라는 박의건 박사님입니다. 박의건 박사님 어디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명문과 안명문은 이런 액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달라지느냐
있겠구나 저는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온갖 그 마음과 하선 우리 중학교 후배이자 틈나면 이 아쿠스를 제가 여덟 때까지 틈나면 그 후배한테 달려가서 저를 틈틈이 또 도움을 주시고 대책에 우리 이창훈 이사장님 좀 일어서세요. 그 외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제 공연 졸업을 부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주의 김진수 회장님, 부산의 강도용 회장님, 창원의 이창두 대학 총장님, 그 밑에서 열심히 아쿠스를 창립하려고 고생하신 조태근 이사장님, 부산의 여성분이지만 팔 딱 끊어붙이고 일을 척척 해내는 유명순 이사장님, 손부경 국장님, 이 이름 한번 안 부르면 참 서운해. 그 끝에서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다 부릅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참고겠네요. 동네에 여러분들이 마시고 하는 거는 군인 출신이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마시는 거는 동네 지에서 다 대라. 이래가지고 동네 지에서 소주, 맥주 이거 다 대했습니다. 동네 우리 아쿠스 회원들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뒤쪽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를 한 자원봉사하면서 6년, 5년 따라다니면서 죄를 뒷받침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나중에는 눈이 감겨갖고 컴퓨터를 못 칠 정도로 지성을 다한 사무총장 이재성, 총괄본부장 윤영식, 그 다음에는 특보 이동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여배 유종호, 주선영, 신성격 특보 모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쿠스 행사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결속이라는 대주제를 갖고 지금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결속하는 역사는 좋은 역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떨어지고 자꾸 이완되는 역사는 우리가 70년 경험을 하니까 아주 나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마련한 이벤트는 전부가 한미 결속이는데 주제를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런 정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스는 이게 국제 조직인데 특이한 것은 세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살아가는 아메리칸 미국인, 그 다음에 미국에 사시면서도 조국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놓지 못하고 조국을 사랑하시는 교포들, 한국에 계시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과 같은 우리 한국인들, 이 세 종류의 민간인들이 우리의 좋은 역사 창설을 위해서 만든 국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결속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국과 미국의 발전과 번영의 인프라다. 우리는 막 이렇게 요약을 하고 현재 미국의 35개 지부 35개의 주에서 거의 지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11개 부산 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요번에 분들처럼 이게 남부 대회를 오늘 창설을 합니다. 하고 나면 중부 수도권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후손에 개불리주는 하나의 작품이 이 아쿠스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아쿠스, 한국의 남부 아쿠스 창립을 오늘 합니다. 남부는 영남, 호남, 제주를 합쳐서 남부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지구한 영원하고 갈등이니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진짜 우리 조국을 위하는 진선 애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잘하자 하는 것이 우리 남부 오늘 창설하는 그 큰 힘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초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국제 조직으로서 더 발전된 배를 할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총회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일손을 멈추고 오셨을 때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정성껏 마련한 한미 결속이라는 이 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하나하나에 정말 바쁘신 분 빼놓고는 전부 좀 성의를 갖고 같은 감동을 이렇게 갖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뛰어나왔습니다. 송대선 회장님, 존경하는 내외 기면 여러분, 저는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한미연합회 회장 김영길입니다. 아쿠스는 한미동맹이 매우 심각하고 균열 위기에 처했던 3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동맹의 위기 극복과 지속의 절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공헌을 위해 민간의 모임으로 시작되어 오늘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 가족들의 눈물과 희생정신이 깃든 대한민국,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주신 한미동맹,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1주년과 남부 아쿠스 창립을 기념하는 뜻깊고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동맹의 가구와 미래를 잇는 이 소중한 자리는 양국의 굳건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다짐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71년 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1일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굳건한 동맹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성장시켜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10월 1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자랑이며 세계로 향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부 아쿠스 창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 아쿠스의 출범은 한미동맹의 정신을 더욱 확산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첫날입니다. 남부 지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에 의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이 더욱 강화되어 전국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해 봅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협력과 단결의 정신을 한국과 미국의 아쿠스 한미연합회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며 통일을 반대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다 함께 나라를 지켜냅시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힘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모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계속 복무하는 군인들과 참전 용사들에게 또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용감함과 항상 기억되고 감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왔고 앞으로도 함께 서서 우리의 공동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We stand together, we go together.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회 한국본부 남부지부 창설과 한미동맹 71주년 기념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미연합회 부산대회를 통해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신 김영길 회장님과 송대성 회장님, 그리고 특히 자리를 빛내주신 방기문 전 유엔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박수영 의원님, 또 이 행사를 지원해주신 양대생 부산상무이소 회장님과 대회장이신 전원 총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든 내외빈들, 특히 한국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오신 재미교포 여러분, 또 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6.25 참전용사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 도시입니다. 1950년 7월 1일 미군 스미스 특임 부대가 수영 비행장에 착륙하면서 유엔군의 참전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행사 장소가 바로 이곳 부산항 북항이라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군수물자와 장비, 구호품이 이곳 북항을 통해 들어왔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자유와 평화를 찾아 떠나온 피라민들이 몰려들어 급격히 발전을 이룬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부산 인구가 30만이었는데 100만 피라민을 저희는 받아서 수용을 했고, 또 그분들이 부산의 경제와 문화의 주체 세력이 돼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부대가 착륙했던 수영 비행장은 지금 영화의 전당과 백스코로 변모의 아시아 영화 산업, K-컬처, 마이스 산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17개의 축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17개의 축제가 페스티벌 시월로 묶여서 부산 곳곳을 즐거움과 유익함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산항 또 이곳 북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지역이 돼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천지개벽한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이곳에도 미국의 유력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성사되면 이 북항 재개발도 한미연합, 또 한미동맹의, 또 한미경제협력의 상징과 같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이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된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쟁이라는 그 혹독한 상황 위에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영화, 음악, 게임, 웹툰, 뷰티, 미식까지 K-컬처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번영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으면서 70년 동맹 역사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굳건한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는 우리 부산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산은 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미연합회 또 양국 시민의 힘으로 부산을 한미교류의 새로운 거점, 세계의 관문으로 만들어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산대회 슬로건이 We Stand Together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체주의에 맞서는 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으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서 우리의 연대와 관계로 우리 더욱 뜨겁게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네, 모두 존경하는 내외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그 인사 소개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던 송대성 아코스 한국 회장님,
김영길 아쿠스 총회장님, 전우환 부산대회장님, 그리고 많은 그 참석자 여러분, 그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수영 국회의원님 등 이런 분들만 소개를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10월 1일부터 부산에서 We Stand Together를 슬로건으로 해서 한미연합회의 부산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미 관계를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너무나 아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여러분들의 참석,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한미 하면은 한국만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서포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데이비드 피켓, 아까 프레젠트 코리안 워 베테런스 어소시에이션의 그 회장님, 그리고 위어 애드미럴 닐 코프로스키 뭐 이런 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한미 동맹 강화를 기본 목표로 2022년 5월에成立된 아쿠스에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많은 재외동포 그리고 많은 그 부산시의 시민 또 경제단체,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셨다는 데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그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런 그 상황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에서 뉴욕타임스나 세계 그 유수한 언론들과 기자회견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서 비롯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은 유엔 헌장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챌린지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 발트 3국은 물론이고 서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에 처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도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포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있는 현실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이 확대돼서 전체 이스라엘 대 아랍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의 이러한 전쟁이 1년이 넘도록 계속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전쟁위원 사무총장으로서 사실은 이 하마스 공격 3개월 전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그때 네타냐후 총리는 저를 만나주지 않고 제가 왜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팔레스타인도 방문해서 정당 거기에 고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외유 중이었고 이러한 그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대단히 위험한 국제적 위험한 상황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또다시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민간병원 공격,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 공습,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무력 행위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규탄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대규모 공격에 따라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또 180여 발의 미사일들을 발사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란도 아마 스스로 이 문제를 좀 축소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 안보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인 대결이다. 이런 관계에서 또 한반도의 안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더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만 및 남중국해 등 안보 차원의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및 공급망은 물론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우주, 사이버,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중 대결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런 양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것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부산대회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대회 참석하면서 부산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군사 안보적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 전쟁 초기에 부산은 대한민국에 남겨진 유일한 교두보였습니다. 북한 김일성 군대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부산이 최후의 저항선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부산을 잃었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처럼 부산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전쟁 초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결의에 따라서 파견된 16개국으로부터의 유엔군은 일단 부산에 상륙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수행함으로써 공산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 작전의 군사 전략적 효과도 부산과 연계되면서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6.25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불법 남치를 격퇴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이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우신조,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서 그때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이콧을 하고 불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빨리 소련 없을 때 빨리 처리해라. 거기서 만장일치가 합의가 돼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석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겁니다. 잘못돼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물론 유엔사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커맨드가 여기 있지만은 16개국이 다시 그만한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유엔이 다시 결의를 해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해달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그냥 100%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문이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전쟁이 나면 유엔은 어디든지 이런 병사를 파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엔의 그러니까 거의 79년, 내년이 80년이다. 79년 역사상 그 파이팅 솔저, 적을 사살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대를 파견한 거는 유엔이 한국에 파견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현재 유엔에 있는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는 뭐냐? 사실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제수하에 16만 명의 유엔 군대가 있었습니다. 16만의 군대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UN Peacekeeping Forces다. Peacekeeping은 뭐냐? 평화를 보전해라 이런 겁니다. 평화를 보전하는 게 싸워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UN 평화유지군은요. 이 상대방을 이게 총을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총도 못 쏘게 되어 있다. 물론 전쟁에서 다른 레벨이나 이런 총을 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셀프 디펜스를 하게 되어 있지 절대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대한민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9년 역사상 이것이 처음이자 아직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이라크에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그건 뭐냐? 그 미군이 스스로 코올리션 연합군을 구성한 겁니다. 한국도 갔죠.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이라크에 가고 이렇게 갔죠. 이거는요 미국의 돈을 다 대고 미국 스스로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만약 난다면 또 유엔군이 올 거야. 저는 16개국 절대 안 옵니다. 오로지 온다면은 유럽의 어떤 나라들하고 주한 미군이다. 유엔사가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령부가 있지만 유엔사 규모는 지금 아주 얼마 안 됩니다. 거의 100여 명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한철수 대장님도 계시고 다 이게 연합사 부사령관 이렇게 하신 분들 다 계시지만은 이런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아주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부산대회 참석자 여러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에 거듭되는 전략적 도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합니다. 김정은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이것도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북한이 동족 관계가 아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다른 나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5천만, 7천만 대한민국이면 다 한 자손에서 다 동족입니다. 우리 동족 아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다른 나라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도 거기에 북한의 헌법도 바꾸고 이거 참 큰 문제 아니냐.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아주 최대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9월 13일 올해 수많은 원심 분리기로 구성된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란듯이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엔은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올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첩보위성 등 러시아의 고급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 또 일부 참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남북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론을 거론하면서 반헌법적인 통일 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이 말하는 바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것이 다시 또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개탄하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이처럼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강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야 된다. 미국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강하고 또 미국도 강할 때 둘이 다 같이 강해지는 거다. 우리 스스로 또 강해져야 된다. 자주국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 또 정치 지도자 및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어떤 동맹이나 우방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로마 당시에 베게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게티우스라고 로마의 아주 유명한 전술가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마침 엊그제 10월 1일은 한미동맹 조약이 체결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까 참석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어제 그저께 그 행사를 보고 가슴이 뿌듯했다, 자부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난의 상황에서도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국과의 동맹 조약을 체결한 이승만 박사의 해안, 비전 이런 것이 새삼 다시 그려진다. 또 존경해야 됩니다. 계속 또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작년 11월 한미양국은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 TDS라고 하는데 Tailored Deterrence Strateg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가 한미동맹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민주, 공화, 양당 후보 진영을 접촉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재외 동포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이자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마켓 이코노미, 그리고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철저히 대응하면서 동맹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만만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은 바로 가치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의 정권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우정이 심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쿠스가 양국 국민 교류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마땅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대 국가 및 국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질 때 동맹의 미래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그야말로 1인당 개인 소득이 100불 미만인 나라에서 3만 불 이상으로 올라가서 세계 10대, 7대 경제대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많은 개국들이 우리 아시아에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진국, OECD 국가로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진짜 이 자랑스러운 기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모르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사실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반대하면 저는 사무총장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혜,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저를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모든 나라 세계 사람들이 아니 그 한국 사람도 할 만하다. 사실 분단 국가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중립 국가 사람들이 전부 다 했죠. 지금 현재도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자부심 갖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서 자강, 스스로 강하게 해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여야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계속 부강하고 아주 잘 살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또 적극적인 서포트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